자, 3교시 하겠습니다. 배들 고프시겠지만, 네, 그, 쉽지 않은 거니까 일단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3교시는 이제 오늘 1교시와 2교시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가급적인 이제 페이스북 화면에서 그 기능들을 설명하는 정도로 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거고, 그다음에 포스팅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포스팅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눠 가지고 설명하기보다는 실제로 올라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포스팅을 설명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정리를 좀 하면, 오늘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사실 이보다 더 쉽게 강의를 할 일은 따로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페이스북을 기초는 그냥 이걸로 끝나야 될 것 같고, 페이스북을 그냥 이 정도를 가지고 페이스북을 하다 보면 앞으로 이제 더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어윤재 대표님한테 특강을 제가 한번 요청을 할 거라는 말씀도 드렸고, 사실은 더 정교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필요하면 뭐 별도로 교육을 마련한다든지, 동영상을 별도로 뭐 짧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찍어서 소개를 한다든지, 별도의 매뉴얼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자리에서도 페이스북에 대한 교육할 기회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대상이 아니라 일반 창업자나 소상공인들, 뭐 프랜차이즈 본사들 대상으로 하는 페이스북 교육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그런 교육을 듣는 걸로 대체를 하는 거고, 페이스북 교육은 일단 그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그 페이스북에 대한 기능을 전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걸로만 끝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공유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페이스북을 써봤던 이런 것들이 되게 좋더라, 이게 도움이 되더라, 어느 지역에서 어떤 걸 해봤는데, 어떤 광고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더라, 이런 거를 자꾸 공유를 해서 다른 지역센터 대표님들이 그런 걸 써먹을 수 있게 해주셔야지. 많은 어떤 분들은 내 거는 죽어도 못 내놓고 남의 것만 막 알고 싶어하는 분들 계세요. 절대로 소통하지 못해요. 내 거를 내놓을 수 있어야 다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내준다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우리는 지식 경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열어줄 수 있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업무적으로 페이스북을 쓰면서 이런 팁은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이건 되게 나도 몰랐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좋은 성과가 나왔던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자꾸 공개를 해줘서 다른 대표님들이 그거를 써먹을 수 있게 해줘야 우리가 같이 발전하는 거지. 그냥 내 거는 나 혼자만 알아야 되고 남의 거는 어떻게든 알아내야 되고 이래버리면 돌아가겠어요? 상대방이 바보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서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공유해 주겠다라고 하는 서로 자세들이 좀 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페이스북 전도사가 좀 되어주세요. 여러분, 무료 교육이면 어때요? 무료 교육이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전문가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처럼 원격으로까지 교육을 하면 더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지역에서 정말 요즘은 동사무소들이 문화센터 운영하잖아요. 그죠? 동사무소들이 문화센터 운영해요. 평생교육시설들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이런 데 가서 무료 교육도 좀 하시고, 또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전업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할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들은 창업경영신문사의 그 지역 센터의 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강의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서 말씀을 하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불러주진 않겠죠. 여러분 유명인사가 아니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가서 먼저 내가 이런 교육을 해드리겠다, 내가 페이스북에 대한 이런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 대부분 오케이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페이스북에 대한 전도사가 좀 되어주셨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 사진이나 동영상 얘기는 오늘 제가 전혀 못하는데요.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잘 활용하면 역시 또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도 하고 해서 오늘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안 하겠지만, 여러분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활용할 수 있으면, 여러분 페이스북 이따 제가 화면 보여주겠지만 동영상 섹션이 따로 있어요. 그만큼 동영상이나 사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여러분 페이스북은요, 대단히 잘 쓰는 글은 필요 없어요. 페이스북은 장문의 글을 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짧은 글이지만 보기 좋게 임팩트 있게 쓰는 건 역시 중요해요. 페이스북을 하는 데 있어도 글쓰기는 꽤 중요해요. 글을 좀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은 차이가 나요. 그런데 페이스북 글쓰기는 짧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단히 오랜 경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페이스북 글쓰기는 몇 가지의 원칙만 알면 사실은 누구나 다 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도 글쓰기를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 예를 들면 3줄을 쓰든 5줄을 쓰든 6줄을 쓰든 그 글쓰기에서도 많은 게 결정이 난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위한 글쓰기도 여러분이 좀 강조됐으면,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신문 기사를 쓰기 위한 기사 쓰는데 10가지 기본 지침, 원칙을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잊어버렸으면 오리엔테이션 영상 다시 열어보십시오. 기사를 잘 쓰기 위한 10가지 원칙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부제목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문단 쓰기에 3줄 쓰기라든지 내가 쓰려고 하는 글의 메시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된다든지 문장을 짧게 써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든지 제목을 쓸 거라면 임팩트 있게 제목이 많은 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원칙은 기사를 쓰는 원칙이나 페이스북의 글쓰기 원칙에서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한다면 지금 얘기한 것들이에요. 페이스북은 짧아야 되는데 페이스북은요 짧게 쓰는 게 중요해요. 짧게 쓰는 게 중요한데 짧게 쓰는 게 뭐가 중요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짧게 쓰려면 일단 문장을 짧게 쓰려고 노력하자. 그리고 문단도 한 2-3줄 정도로만 문단을 써야지 문단을 막 한 10줄, 20줄 써놔버리면 읽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페이스북은요 길게 옆으로 길어지는 것도 좋지 않아요. 시 쓰듯이 짧게 행을 늘려가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알면 여기다 해시태그를 이용하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이미지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쓸 줄 알면 사실은 페이스북 그 글쓰기는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 이런 건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사실 그 별도로 특강을 하면 좋은데 사실 이거를 강의하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은 뭐 제가 그걸 가지고 강의하려면 또 준비를 해야 돼서 좀 꺼려지는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역센터 대표님들이니까 제가 대한민국 맛집정보센터, 지역별 맛집정보센터 설명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지역별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별 맛집정보센터는요. 그 자체로 미디어입니다. 페이스북도 미디어지만 페이지도 미디어지만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맛집정보센터, 부산광역시 맛집정보센터, 부천시 맛집정보센터는 그 자체로 미디어입니다. 잡지가 아니잖아. 신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미디어가 아니잖아. 무슨 말이에요? 미디어예요. 페이스북에 올라가 있는 미디어라고요. 여러분은 그 맛집정보센터 페이지만 가지고도 근사한 일들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배운 대로 여러분이 운영하는 맛집정보센터는 페이지잖아요. 페이지도 똑같이 구독자 수를 늘리고 좋은 컨텐츠를 올려야 되는데 여기에 어떤 정보를 올리느냐? 여러분 지역의 맛집 정보를 올린다고요. 여러분 지역의 맛집을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맛집을 전부 찾아다니면서 올려줄 거냐? 그러면 좋지만 너무 많은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맛집을 검색해서 여러분이 봐도 그 집이 맛집이 많다면 그 맛집 정보들을 공유해 주기만 하는 걸로도 맛집 정보센터의 좋은 컨텐츠가 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분 여러분들 네이버 같은데 검색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대구시의 맛집을 정리해 놓은 분들 있어요. 네이버 같은데 뭐 가볼 만한 집 10개 소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정보들도 자꾸 맛집 정보센터에 올려주세요. 카피해서 올려주달라는 게 아니라 카피해서 올려주면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 게시물을 공유해 주시면 돼요. 페이지에.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고 내가 맡고 있는 지역 페이지에 올렸으면 지역별 맛집 정보센터 올렸으면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그거를 대한민국 맛집 정보센터에 다시 한번 공유를 해주세요. 이해되셨어요?
부산광역시 맛집정보센터에 내가 글을 하나 올렸으면 그 자체를 대한민국 맛집정보센터에다가 다시 한번 공유를 해달라고요. 이때 공유할 때 기존 게시물을 그대로 남겨둬야 되고요. 체크하면 남죠. 여러분 해보신 분만 알아요. 기존 게시물을 그대로 남겨야 되고, 그냥 그대로만 올리지 마시고 코멘트를 한 서너 줄 정도를 달아주세요. 대한민국 맛집정보센터에 글을 올리실 때 여러분이 한 서너 줄 정도의 코멘트를 달아주면 대한민국 맛집정보센터에 오신 분들이 부산광역시 맛집정보센터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구나, 부천시 맛집정보센터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구나를 알게 되잖아요. 이게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지역센터 안 하더라도요, 맛집정보센터만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이 저하고 뭐가 안 맞아가지고 나중에 지역센터 안 하시겠다고 해도, 여러분이 물론 맛집정보센터는 우리 거니까 우리가 회수하겠지만, 여러분이 맛집에 관련된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것만 가지고도 비즈니스를 하려면 할 수도 있는 정도. 아시죠? 여러분 지역별로 보면 그런 맛집과 관련된 페이지들이 비즈니스 많이 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맛집정보센터 페이지를 잘 하나의 별도의 미디어라 생각하시고 활용을 해주는 건 매우 중요하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 제가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봉이 김선달 전략이라는 용어를 가끔씩 쓰는데요. 여러분 봉이 김선달이 왜 유명합니까? 영화 나와서 유명합니까? 이 사람이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 것도 아닌데, 그죠? 지 것도 아닌데 대동강물을 팔아먹어서 유명한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봉이 김선달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지역센터 홈페이지와 여러분 지역센터 페이지를 여러분 돈 들여서 원래는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페이스북에 광고를 하려면. 맞죠? 원래 여러분 페이지는 여러분 홈페이지니까 여러분이 광고를 하려면 여러분 돈을 써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돈을 안 쓰고 광고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민준 대표님 부천시에 어떤 음식점이 광고를 하려고 해요. 이 음식점 광고가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하면 분명히 그 음식점의 광고 효과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그죠? 그분은 모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 음식점을 페이스북에서 정밀하게 타겟팅을 해서 광고를 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그 음식점 광고는 10만 원짜리도 할 수 있고 20만 원짜리도 할 수 있고 30만 원짜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거를. 근데 그분은 그 광고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 랜딩 페이지가 없거든요. 음식점들이 홈페이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물론 랜딩 페이지 없이도 광고를 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랜딩 페이지가 있는 게 좀 더 안정적일 수 있고요. 우리는 랜딩 페이지를 제공할 수 있죠. 우리는 랜딩 페이지를 어디에 만들면 돼요? 우리 지역센터 홈페이지에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그 랜딩 광고하기 위해서 뭐 음식점 홈페이지 만들 거예요? 아니잖아요. 음식점 홈페이지 만들어봤자 관리가 안 돼요. 그거보다 오히려 랜딩 페이지는 창업경신문 부천시 센터에 있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 광고를 본 사람은 신문사에 올라가 있어야 왠지 검증된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 지역 홈페이지나 여러분 페이지에 광고를 할 사람들을 찾아서 광고를 하게 만들면 그게 바로 봉이 김선달 전략이에요. 남의 돈으로 여러분 페이지를 광고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부천에 있는 음식점 광고를 우리가 해줄 건데 그 광고 당연히 어디다 걸겠어요? 부천시 센터에다 걸 거 아니에요. 랜딩 페이지도 부천시 센터 홈페이지에, 광고 자체도 부천시 센터 페이지에서 광고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관리를 하니까. 그죠? 돈은 누가 돼요? 그 음식점 사장님이 되겠죠. 남의 돈으로 광고하는 방법이라고요. 이걸 저는 봉이 김선달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활성화되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광고를 할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 수입도 될 수 있고, 그죠? 어차피 우리는 수수료를 뛸 거니까, 광고비 수수료를 뗄 거니까 이걸 광고 대행사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죠? 한 20%뗄 거예요. 저희는 그 페이스북에 쓰는 돈의 한 20% 정도 광고비를 뗄 거라고요. 그게 여러분 수입일 거예요. 그 수입은 제가 나눠달라고 안 할 거예요. 100% 여러분이 다 가져갈 거예요. 그 창업경신문한테 조금도 안 주셔도 돼요. 그 수수료는. 자,
이게 봉이 김선단 전략이에요. 여러분이 이 방법을 잘 써먹을 수 있으면 여러분 페이지에, 여러분 홈페이지에 한 달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광고를 쓰는 일이 생기고 그 광고 효과는 계속 누적이 될 거고 시간이 가면서 여러분의 자산이 커지는 거고 사업이 더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광고는 여러분이 살짝 알면 안 돼요.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알아야 돼요.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광고주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를 여러분이 궁금한 걸 질문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화면 보여드리면서 이제 쭉 사례처럼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지금 카메라 켜져 있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켜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 뭐든지 이제 오늘 페이스북에 대해서 뭐든지 물어보셔야 돼요. 물론 제가 답변할 수 없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페이스북 전문가 축에도 못 껴요. 저는 페이스북 전문가 축에도 못 껴요. 그러니까 제가 답변 못하는 건 나중에 제가 알아서 알아봐 주든 뭐 이렇게 할 거니까 일단 여러분이 궁금한 거를 물어봐 주시면 제가 일단 성의껏 다 답을 해드리고 지금 어윤재 대표님 입장에 계시니까 그죠? 어윤재 대표님이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거고 페이스북에 관한 한 어윤재 대표님이 저보다 한 100배쯤 많이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질문해 주세요. 지금부터. 없어요? 다음 순서 밟을게요. 질문이 없으시면 뭐 할 수 없죠. 질문을 해주시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페이스북을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제 계정으로 그대로 들어가 가지고요. 이번에는 어떤 걸 중심으로 보여드릴 거냐면 포스팅 되는 것들, 포스팅 되어 있는 것들, 제 친구들, 제가 선택한 페이지들, 제가 선택한 그룹들이 올린 것들이 제 페이스북에 뜰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포스팅 된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포스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봐서 제가 포스팅하는 방법을 하나씩 보여드리기에는 너무 다양한 거니까 제가 그 포스팅 된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광고 원하는 가게는 돈 받고 해도 당연히 돈 받고 해야죠. 광고를 왜 공짜로 합니까? 물론 이건 있어요. 어떤 음식점이 있는데 여러분 맛집 정보센터에다가 올려주는 거 정도는 돈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맛집 정보센터에다 올려주는 거는 여러분이 맘만 먹으면 올려주면 되는데 그걸 뭐 돈 받으면 돼요? 물론 돈 받고 해줘도 돼요. 돈 누가 내겠다고 하면.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음식점을 페이스북에다 광고를 때려주는 거. 대구에 있는 어떤 음식점이 있는데 이 음식점에 한 50만 원만 광고비를 써도 이 음식점에 50만 원이면 제가 얼마가 몇 명한테 노출된다고 그랬죠? 50만 원이면 한 5만 명에게 노출시킬 수 있어요. 그 음식점에 50만 원을 써서 한 5만 명에게 노출을 하겠다. 그것도 대구에 계신 분들한테만 이걸 설명해서 그분들이 광고를 50만 원 내겠다고 하면 광고비를 하는데 우리는 50만 원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 떼고 예를 들면 10만 원 떼고 40만 원만 광고비로 집행한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설명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럼 몰래 하면 안 돼요. 설명이 돼야 되죠. 당신이 50만 원 내면 우린 40만 원을 광고비로 지출할 거야. 그럼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그냥 내가 50만 원 다 쓸게. 그거 하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50만 원 쓰는 것보다 우리가 40만 원 쓰는 게 효과가 훨씬 더 높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공감하지 못하면 지금은 넘어가세요. 그분이 50만 원 쓰는 것보다 우리가 40만 원 쓰는 게 효과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맡기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거 당연히 돈 받고 하는 겁니다. 돈 받고 하는 겁니다. 원칙이요? 제가 아직 설명을 안 드렸던 거죠. 원칙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여러분에게 설명을 안 드렸던 거죠. 이제 우리 회의 딱 2번 했어요. 오리엔테이션까지 3번. 오늘 회의 4번째. 아직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이제 시작이니까. 광고비 지출할 센터 수수료 20%. 저희 20%. 광고비의 20%. 그러니까 50만 원 받으면 50만 원에 20% 10만 원 수수료 떼고 40만 원을 광고비로 집행할 거예요. 그 원칙은 그대로 유지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광고 대행사보다 좀 비싸지 않습니까? 비쌀 수 있어요. 우리 랜딩 페이지도 제공하고요. 우리 신문사에다가 걸어주는 효과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페이스북 광고에 대해서는 어지간한 광고 대행사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광고를 더 잘 내줄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더 궁금하신 것 질문해 주시고, 없으시면 이제 화면 보면서 지금부터 그러면 설명을, 무한대 시간이 있는 게 아니니까 화면 보면서 제가 포스팅에 대해서 설명들을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페이스북 보이시는 거죠, 지금? 그죠? 페이스북. 강의 노트하고 따로 떠 있어서 제가. 자, 여러분 페이스북을 보셨으면 제가 일단 맨 위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이런 건 설명 잘 안 하고 가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페이스북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보세요. 맨 오른쪽에 있는 지금 제 커서가 왔다 갔다 하는 곳, 4라고 쓰여 있는 곳, 이 종표시가 알림창이에요. 이 알림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올린 글에 누가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르거나, 또는 아까 제가 여러분의 편집자로 초대를 했거나 관리자로 초대를 했을 때 이 알림창에 떠요. 제 알림창을 누르면 제 알림창이 지금 쭉 보이는 게, 예를 들면 대구의 임채정 대표님, 국민기자인 환호석 대표님, 저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 이런 글들이 여기 올라온 것들이 쭉 여기 이렇게 뜹니다. 이게 알림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림창은요, 표시가 새로운 게 뜨면 여기에 숫자로 표시가 되는데, 숫자가 표시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수시로 알림창을 클릭을 해서 여러분 글에 대해서 어떤 것들, 또는 여러분하고 누가 소통하려고 하는지, 누가 여러분에게 친구 신청을 해왔는지를 알림창을 수시로 눌러보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알림창을 수시로 눌러보셔야 돼요. 그 알림창 옆에 있는 물결 모양의 표시가 메신지라는 건데, 여러분 카톡처럼 페이스북에서 서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메신저 기능이 있는데요. 이 메신저는 귀찮아서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적어도 여러분들은 비즈니스로 페이스북을 써야 되기 때문에 메신저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제가 뭐 국회의원하고 꼭 내가 전달할 사안이 있는데 국회의원한테 뭔가 소식 전할 일이 있으면 저는 메신저를 많이 이용하고요. 메신저를 썼는데 그 국회의원에게 메신저를 보냈는데, 메시지를 보냈는데 안 읽잖아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가 여기가 표시가 되거든요. 안 읽으면 그때는 저는 바로 그분 방에 가서 글을 직접 써버려요. 다른 분들도 볼 수 있게. 그러니까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메시지 기능도, 메신저 기능도 여러분이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 플러스 표시가 있는데요. 이 플러스 표시는 여러분이 페이지를 만들거나 그룹을 만들거나 뭔가 새로운 걸 만들 때 플러스 표시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페이지나 그룹에 들어가서도 만들기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 만들기가 따로 이게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시물 만들기, 스토리 만들기, 영상 톡 모임 만들기, 페이지, 광고, 그룹 만들기, 이벤트 만들기,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 바로 가기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바로 거기 제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영문 이름으로 가입을 해놨기 때문에 병묵5라고 영문 이름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여기 로그인 했다는 표시잖아요. 그죠? 여기를 클릭하면 제 방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여기를 클릭하면 제 방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죠? 아까 제가 여러분의 미니홈피처럼 제 방으로 왔고요. 제 방에 와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커버 사진, 프로필 사진이라고 하는데, 제 프로필 사진 올렸고, 커버 사진은 제 대학 동기들하고 찍은 사진을 올려놨고, 예를 들면 저를 소개하는 간단한 문구에 왼쪽에는 저의 간단한 프로필에, 그죠? 그 다음에 저와 관련된 사진들, 제 친구들, 이렇게 소개가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는 제가 그동안 올려놓은 것들을 쭉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가 어떤 거를, 여러분이 만약에 창업교실 오병국 대표는 어떤 걸 포스팅하는지 나는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면 제 방에 오셔가지고, 이 친구는 어떤 걸 포스팅하나, 별것도 아닌 것도 포스팅하네. 뭐 괜히 날씨를 포스팅하기도 하고, 갑자기 5시 반에 퇴근한다고 포스팅하기도 하고, 뭐 아이 셋 낳으면 1억 탕감해 준다는 어떤 기사를 비판하기도 하고, 차 놓고 퇴근했다고 포스팅하기도 하고, 교육을 포스팅하기도 하고,
어떤 음식점을 포스팅하기도 하고 합동 설명회를 포스팅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경험하시면 돼요. 그죠? 제 방에 오시면 제가 제 방을 막아 놓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 방에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다른 사람 방에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자, 다시 메인으로 가면 이 위쪽은 이제 게임 같은 건 여러분 뭐 제가 여기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에 이게 이제 그룹으로 갈 때 이걸 그룹을 누르는 거고요. 왼쪽에도 그룹은 따로 있어요, 버튼이. 그다음에 이 그 유튜브 표시처럼 되어 있는 화살표처럼 되어 있는 이거는 이제 그 왓치라고 해서 동영상들을 보는 코너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깃발 표시로 되어 있는 게 페이지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다 왼쪽에 있어요, 이미. 페이지, 그룹, 뭐 영상 여기 그 영상 보는 것도 다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가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검색할 때 예를 들면 아까 저희가 안심창업센터 그룹에 들어가야 되겠다. 여기서 검색하는 거죠. 국민기자 통합편집국 그룹을 찾아야 되겠다. 여기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제가 창업경영신문 그룹에 좀 빨리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창업경영신문이라고 치면 여기 창업경영신문으로 검색하면 바로 창업경영신문 페이지가 먼저 뜨죠. 창업경영신문 페이지가 뜨죠. 그럼 누르면 창업경영신문 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사실은 여러분이 가입되어 있는 페이지가 몇 개 안 되면 바로 가기를 해놓으면 여기에 바로 뜨겠죠, 왼쪽에. 근데 저는 바로 가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창업경영신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냥 검색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더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색창들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해시태그로 설정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 들어갈 때도 검색창에서 해시태그를 찾아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의 요령이라면 요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게 스토리 기능이 아까 있다고 그랬는데 스토리 기능은 여러분이 좀 살펴보세요. 똑같이 게시물을 올리는 건데 그걸 뉴스피드에 올릴 거냐 스토리를 올릴 거냐의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스토리는 한 번씩 실험 삼아 해보는데 스토리는 뉴스피드만큼 전달력이 높지는 않는 것 같아서 뭔가 임팩트 있는 것들을 올릴 때는 스토리를 써도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뉴스피드를 쓰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거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저기 어윤재 대표님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서 이따가 끝날 때쯤 어윤재 대표님이 가볍게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토리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바로 가기는 왼쪽에 쭉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에게 포스팅된 것들을 쭉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어떤 글들이 올라오는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그 글들을 흉내낼 수 있으니까. 자, 오늘은 공교롭게도 맨 처음에 임채정 대표님이 올린 글이 맨 위에 있네요. 그죠? 이거는 임채정 대표님이 대구에 있는 한 그룹에다 올린 글이 저한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것만 보고 그걸 알 수가 있죠. 이 그룹에 임채정 대표님이 올린 글이 저한테 보이는 거예요. 왜? 임채정 대표님이 저하고 친구니까. 그런 게 이렇게 뜨는 거고요. 여기 보면 임채정 대표님이 어떻게 올렸는지도 나오는 것이죠. 바로 그 다음 글은 바로 광고라고 그랬죠. 아까 1대1로 바로 광고가 나오죠. 스폰서드, 링크드 마켓 셀러 포털이 돼 있는데 이 광고가 왜 내 눈에 보일까? 제가 링크드 마켓을 가끔씩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용하는 곳 광고들이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자주 눈에 띄게 광고를 설정하는 기능이 페이스북에도 있어요. 그래서 링크드 마켓이라는 그 업체 광고는 저한테 되게 자주 보이는 광고 중에 하나입니다. 넘어가 보면 광고도요. 여기 보면 링크드 마켓 광고를 하나만 한 게 아니고요. 여기를 누르면 누를수록 여러 개의 창을 광고를 3개를 동시에 광고를 하고 있죠. 그죠? 이런 게 이제 광고 기법이에요. 하나만 가지고 광고를 할 수도 있고 게시물 3개를 광고를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광고하는 방법에서 알면 광고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광고지만 일반 포스팅도 똑같아요.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보여줄 수 없으니까 길어져 있는 건 더보기라고 표시를 한다고요. 더보기를 클릭하면 그 밑에 좀 더 다른 내용까지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포스팅이든 광고가 아니든 간에 좋아요를 누를 수 있게 돼 있고 댓글 달게 돼 있고 공유하기에 누르게 돼 있고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은 여기에 표시가 되고 댓글을 달았으면 그 밑에 댓글들도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호주에 있는 제 친구가 저보라고 올린 게 아니라 영어로 올렸네요. 이 친구가 호주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올리고 우리말로도 올리고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친구들이 올린 글을 제가 그 친구의 방해 가지 않고도 보는 거고요. 좋아요를 몇 명이 눌렀고 댓글을 이 친구한테 댓글 단 것도 제가 다 볼 수가 있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을 친구를 맺었는데 그 친구의 다른 친구가 글을 올리고 여기에 댓글 달았어요. 보니까 이분도 우리 동네 사람이네. 그럼 여러분은 이 친구하고 친구 추가를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도 요령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동네 사람하고 친구 맺기를 할 수 있는가. 그죠? 그렇게 댓글 같은 거를 여러분도 여러분 친구의 댓글이지만 보실 수 있다라는 거. 자, 보세요. 이분이 제 친구인데 이 글은 이분이 제 친구여서 여기에 뜬 게 아니고요. 이 친구의 댓글을 다신 분이 제 친구라서 여기에 뜬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분이 제 친구이기도 하지만 이분의 친구인 이상원 소장님이 사실은 창업 쪽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상원 소장님이 선종필이라는 대표님의 글에 댓글을 단 것이 저한테 보이는 거라고요. 이게 페이스북의 효과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여러분 친구들의 소식만 뜨는 게 아니라 여러분 친구가 어디 가서 다른 분의 댓글을 단 것도 여러분에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식들이 되게 다양하게 올라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 친구들이 동영상을 올린 것도 뜨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죠. 이분은 국회의원이 올린 것도 뜨고요. 자기 유튜브 영상 올렸네요. 뜨고요. 그 다음에 또 광고 나오죠. LGU 플러스 스폰서드라는 단어를 보면서 이게 광고인 걸 알고요. 광고 보고 나면 또 역시 친구들이 올라온 게시물을 보는 거예요. 게시물들 보면 이분은 텍스트로만 가지고 글을 올렸죠. 이분은 사진만 가지고 글을 올렸죠. 이분이 뭐 치과 의사인가 보네요. 사진만 가지고 글을 올렸죠. 이분은 역시 또 텍스트만 가지고 글을 올렸죠. 그죠? 이렇게 텍스트만 가지고 글을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이미지를 여러 장을 넣어가지고 이거 광고고요. 그죠? 광고를 하나만 가지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개의 게시물을 가지고 광고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카카오톡에 있는 이미지로 해가지고 이미지를 포스팅을 했고요. 동영상과 사진을 섞어가지고 포스팅을 했고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포스팅하는 방법이 다양하다고요. 페이스북에는. 제가 올린 거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제 방으로 이동을 해서 제가 포스팅한 것들은 텍스트를 가지고 포스팅을 했고 심지어 제가 어느 그룹에 올린 거를 그대로 공유를 하기도 했고요. 이건 제가 오늘 긴급 편성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저희 그룹에다 올린 거죠. 그룹에다 올린 내용을 다른 분들 보라고 제가 공유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뜨는 겁니다. 포스팅을 하면.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제 휴대폰에 있는 거를 그대로 캡처를 해가지고 포스팅을 한 내용이고요. 몇 자의 글을 달아가지고 이미지를 그대로 캡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글은 그냥 제가 그냥 퇴근하면서 나 오늘 재택근무하면서 저 오늘 퇴근합니다. 일 그만합니다. 라고 몇 자 올린 것도 27명이나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비판하는 글 뭐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프랜차이즈 창업 성공 전략을 클릭해 보면 사실은 국민기자의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글을 제가 공유한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여기다가 몇 가지 코멘트를 달고 국민기자 블로그에 있는 거를 제가 공유를 한 것이죠. 이건 엊그제 제가 국민기자 설명회를 할 때 샘플로 써먹기 위해서 한 거고요. 이 글은 사실 여러분은 제 방에 와도 안 보여요. 왜냐면 여기 딱 보면 저만 볼 수 있게 설정을 해놨거든요. 이 포스팅은 여러분이 제 방에 와서는 안 보여요. 저만 왜냐면 제가 강의 목적으로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저만 볼 수 있게 포스팅을 해놓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기자의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김치도가라는 음식점을 소개한 글을 제가 제 페이스북에 포스팅한 거예요. 역시 이 글도 저만 볼 수 있게 강의를 목적으로 올려놓은 거니까 공유를 해놓은 것이고요. 이건 합동설명회를 공유해 놓은 것이고요. 이거는 업종 변경 무료 상담을 공유해 놓은 것이고요. 이건 매출 부진 무료 상담을 제 페이스북에 공유해 놓은 것이고요. 그런 겁니다. 이건 국민기자 설명회 어제 했었죠. 어제 했던 국민기자 설명회를 공유해 놓은 것이고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교육에 여러분 제 컴퓨터에 보이는 화면을 캡처해 가지고 여러분 여기에 올리면서 이미지를 공유한 거예요. 이건 제가 바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페이스북 여러분 기능을 제가 이전에 교육을 한번 통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 자판에 키보드에 윈도우 창하고 쉬프트 창하고 S 표시를 누르면 동시에 누르면 여러분 잠깐 끊겼을 수 있어요. 제가 윈도우하고 쉬프트하고 S를 누르면 화면이 정지되면서 제 컴퓨터에 안막이 표시가 돼요. 그 중에서 제가 이미지로 캡처하고 싶은 것만 마우스로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캡처를 했거든요. 제가 이미지로 캡처한 걸 지금 페이스북에 공유를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제가 페이스북에 공유를 해볼게요. 제가 게시물 만들기를 화면 열었죠. 여기에다가 제가 지금 캡처한 거를 여기에 띄우려면 컨트롤 V 누르면 바로 뜹니다. 제가 이 사진을 캡처했어요. 보이시죠? 그죠?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사진만 올리면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니까 지금 교육 중입니다. 교육 중에 이미지 캡처 실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더 쓰겠죠? 그죠? 이렇게 제가 여기서 게시하기를 누르면 바로 제 페이스북에 올라가 버리겠죠. 근데 이 내용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교육 목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일반 친구들한테 이거 보여주는 건 실례잖아요. 그럴 때는 위에 전체 보기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선택을 하면 전체를 보여줄지 친구만 보게 할지 나만 보게 할지 나만 보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제가 게시를 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교육을 하면서 캡처한 이미지를 여기에 지금 포스팅을 했죠. 지금 보이죠 여러분들? 왜 보이냐면 이건 제 방이니까. 근데 여러분은 제 방에 가도 이 포스팅은 안 보이겠죠. 왜? 제가 나만 보기를 해놨으니까. 그런데 만약에요. 다시 제가 이미지를 다시 카피를 했어요. 다시 복사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나만 보기를 안 하고 역시 뭐라고 입력을 하고 나만 보기가 아니라 전체 보기 또는 친구만 보기 할 수 있고요. 전체 보기를 클릭을 해놓으면 여기서 게시를 하면 게시물이 하나 더 됐죠. 바로 게시물이 방금 전에 한 거와 지금 한 게 둘 다 떴죠.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거는 다른 사람이 보면 신뢰가 되니까 제가 빨리 삭제를 할게요. 그래서 게시물 휴지통을 이동해서 삭제를 바로 해버리면 게시물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실제로 페이스북에서 글을 포스팅하는 거는 되게 간단하다. 그리고 여러분 지역센터 대표님들이니까 자꾸 아직도 이거를 모르겠다라고 하던데, 자 보세요. 창업경영신문 전주시센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오늘 올라온 글 하나가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를 포스팅하고 싶다. 내 페이지에 전주시센터 페이지에 포스팅하고 싶다.
또는 내 개인 계정에 포스팅하고 싶다. 간단하게 그냥 주소를 선택해서 카피한 다음에 페이스북에 와가지고요. 페이스북에 와서 주소를 그대로 복사를 하면 그 기사가 자동으로 불러오게 되고 여기에다가 코멘트를 몇 자 적으면 게시하기 누르면 바로 올라간다고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올리면 제 개인 계정에 올라가는 거고 이거를 전주시센터 지역센터 페이지에 올리고 싶으면 그때는 전주시센터 페이지에 가서 똑같이 작업을 해주면 페이지에 올라오겠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해볼까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전주시 센터를 찾을게요. 전주시 센터. 전주시 센터를 찾으면 창업경신문 전주시 센터가 보이죠? 그러면 전주시 센터를 들어가서 아까 그 기사가 전주시 센터 기사였으니까 전주시 센터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 게시물 만들기를 클릭을 한 다음에 전주시 센터 아까 제가 카피해온 주소를 그대로 누르고요. 오늘의 세금 정보입니다. 세금 정보 항상 어렵죠? 자주 오셔서 세금 공부 많이 하셔요. 딱 이렇게 몇 자를 써서 게시를 하면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올리면 실제로 전주시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내용이 전주시센터 페이지에 여기 이렇게 포스팅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창업경영신문 전주시센터에 좋아요를 눌렀던 구독자들이 이 기사를 보게 될 것이고, 그죠? 꼭 이 방에 안 오더라도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페이지에 올라간 글이니까. 그걸 보신 분들이 이 기사를 더 보고 싶어서 클릭을 하면 자연스럽게 전주시센터 홈페이지로 가서 그 세부적인 기사 내용을 읽으니까 여러분이 운영하는 신문사 사이트에 더 많은 사람이 방문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정말로 쉬운 것만 설명을 한다고 했고 정말로 쉬운 것만 설명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도 3시간이 다 됐어요. 그죠? 이만큼 이 정도를 알고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을 활용을 하면 사실은 페이스북을 활용하는 정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3시간 교육 들었다고 해서 바로 다 할 것 같으면요. 그죠? 그건 또 너무 우스운 거예요. 너무 우스운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페이스북에서 계속 실습을 하면서 또 뭐가 또 이용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다시 보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질문들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고 제가 어윤재 대표님한테 아까 스토리에 대한 잠깐 어윤재 대표님의 코멘트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윤재입니다. 우선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안심창업센터에도 글을 하나 올렸는데 여러분들 지금 페이지에 관리자, 운영자로 편집자로 초대를 했는데 확인이 안 되신다라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시면 그 상단에 화면 열어드릴까요, 대표님? 예? 아니요, 뭐? 괜찮습니다. 그냥 네. 대표님 거 띄워 놓으셔도 돼요. 아, 그럴까요? 예, 예, 예. 네. 상단에 보시면 그 페이지라는 깃발 모양 보이시죠? 그 상단에 보시면 네네네 그 클릭을 하시게 되면 우측 하단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초대라는 모양 보이세요? 초대라는 모양 그 메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그 어떤 페이지에 편집자로 초대가 됐는지 확인이 나오고요. 거기에서 수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그때부터 편집자로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전에 오영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페이지에 글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요거 꼭 체크하셔서 하시게 되면 번거롭게 다시 취소하고 그 초대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스토리 말씀하셨는데요. 스토리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스토리는 24시간 동안 노출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군가가 스토리를 작성을 하시게 되면 24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포스팅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24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저의 보관함이라는 곳이 있어요. 개인 프로필에 들어가시면 보관함이라는 메뉴가 보이는데 그곳으로 자동으로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신경 안 쓰시고 활용들 하시면 되고요. 이 보관함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제가 스토리에 대한 통계도 보실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 글을 받고 몇 명이 받고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 계정뿐만 아니라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24시간 동안 편안하게 올리고 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활용들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방금 오병문 대표님이 보셨던 보관함은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본인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뭐 부담 없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모든 게시물이라든지 스토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게 좋죠. 이왕이면은 스토리 같은 경우는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게시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좋아요를 한 번 눌러주고 한 번 취소를 하게 되면 한 번을 더 누르면 취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스토리 같은 경우는 좋아요를 제가 10번을 누르게 되면 10번이 다 좋아요가 날아가요. 그래서 통계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좋아요를 몇 번 보냈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관심을 많이 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게시물을 확인하셨으면 좋아요는 꼭 눌러준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좋아요는 많이 눌러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좋아요가 어디가 있죠, 대표님? 예, 이제 그 보이시죠 밑에. 아, 커서가 이동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지금 화면이 그래서 제가 스토리를 거의 안 보기 때문에. 네. 네.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들 있으시면 질문을 채팅창에 해주시면 되는데. 흥민준 대표님 지금 보시면 광고할 때 인스타그램 광고도 하려고 하면 관리자만 가능하냐? 페이스북 운영자는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꼭 관리자가 아니래도 여러분들한테 부여되고 있는 편집자는 관리자를 추가하거나 페이지를 삭제할 수 없고 나머지 모든 기능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참고로 지금 어윤리 대표님은 부산 연재구센터를 맡고 계시고 또 저희 브랜드 매니저로서도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어윤재 대표님께 물어보실 수가 있고요. 그죠? 특히나 부산 지역에 있는 대표님들은 어윤재 대표님하고 나중에 또 뭐 기회 모여서 회의도 할 수 있고 이런 기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참고로 네. 몇 분들이 저보고 부산에 계시면 한번 뵈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서울에 있어요. 네, 부산이 고향이어서 제가 연제구를 억지로 맡겨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오늘 페이스북에 대한 교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사실 계속 여기 못 들어온 분들이 영상을 올려달라고 해서 그 영상을 제가 올려드린다고 너무 쉽게 하면 또 안 들어오실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건 앞으로도 교육을 할 때 문제가 되거든요. 내가 교육을 할 때마다 영상을 보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안 들어올 수 있어서 정말로 동영상을 보게 만들려면 진짜 10,000원이라도 받고 보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농담으로 한 100만 원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자, 이번 영상은 올려드릴 거예요. 이번 영상은 여러분 안심창업센터 그룹에 올려놓을 건데, 그래서 자꾸 혹시라도 오늘 내용을 다시 보려면 보시면 되는데, 이후에도 저희가 이런 교육을 했을 때 영상을 올려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정말로
진짜 다만 몇만 원이라도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안 들어와 버리니까. 제가 그렇게 안 하면 교육은 안 들어오고 저 혼자 떠들고 나중에 영상 보면 돼. 근데 솔직히 말하면 영상 보면서 지금처럼 집중이 되나요? 안 되지.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직접 교육에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을 너무 잘 끝내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1시가 되었고 3시간 교육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